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제대로 된 기본기를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들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기본만 알아도 손실을 줄이고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식은 운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식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종이가 아니라 기업의 일부를 사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걸 모르면 차트만 보고 사고 팔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적, 산업의 흐름, 경쟁력, 경영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결국 기업의 가치와 기대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가격만 쫓지 말고 무엇을 사는지부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식 투자는 절대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운 좋게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대개 욕심을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빠른 수익을 기대하면 판단이 흔들리고 결국 손실을 키우기 쉽습니다. 주식은 마라톤에 가깝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투자란 기업의 성장과 가치에 기대어 자산을 늘리는 방식이고 투기는 단기 시세 차익에 더 집중하는 행동입니다. 둘 다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감정적으로 매매하는 투기였다면 손실 원인을 제대로 찾을 어렵습니다. 이름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종목에 몰빵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언제든 생깁니다. 분산 투자는 수익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큰 손실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일수록 한 번의 실수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활비, 대출금, 당장 필요한 돈으로 주식을 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면 하락할 때 버티지 못하고 손실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은 잃어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업의 실적을 보는 습관입니다. 매출이 늘고 있는지, 이익이 꾸준한지, 부채는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유명한 기업보다 숫자로 버티는 기업이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주가는 기대를 반영하지만 결국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숫자를 보는 습관은 투자자의 기본 체력입니다. 일곱 번째는 산업과 업황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산업 전체가 침체면 주가가 힘을 못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황이 좋아지면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지금 성장 국면인지 둔화 국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과 함께 움직입니다. 여덟 번째는 밸류에이션, 즉 가격이 적정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가격에 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해 보여도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좋은 기업과 좋은 가격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분기 실적과 공시를 챙겨보는 습관입니다. 주가는 뉴스보다 먼저 움직일 때도 있지만 결국 공식적인 숫자와 발표가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 가이던스, 주요 계약, 자회사 이슈 같은 공시는 투자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움직이면 늦습니다. 투자자는 최소한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열 번째는 손절과 익절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순간에는 계획이 있지만 가격이 움직이면 감정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리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손실을 줄일지, 어디서 이익을 지킬지 정하지 않으면 욕심과 공포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기준 없는 매매는 결국 운에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1번째는 감정 매매를 피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사람의 감정을 아주 잘 흔듭니다.
오를 때는 더 사고 싶고 내릴 때는 빨리 팔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은 대개 비슷한 실수를 부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더 차분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흥분한 순간보다 조용한 순간에 더 좋은 결정을 내립니다. 12번째는 남의 수익률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SNS나 주변 사람의 성공담은 아주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남의 결과에는 그 사람의 시점, 운, 자금 규모, 리스크 수준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자금, 내 성향, 내 목표에 맞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교는 투자 실력을 키우지 않습니다. 기준을 흐릴 뿐입니다. 13번째는 현금 비중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은 수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금은 기회를 잡는 힘이자 하락장에서 버티는 힘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만 풀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장세에서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급락 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기회가 생깁니다. 현금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14번째는 레버리지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수익이 커질 수도 있지만 손실도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초보자에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 아니라 사실상 위험한 가속 페달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언제든 예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빚은 투자 실력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력과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분산입니다. 한 종목에 모든 돈을 넣는 순간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워집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예상 못할 악재는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나누고 자산을 나누고 투자 시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산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라기보다 큰 손실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투자는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지만 분산도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종목을 너무 많이 사면 관리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종목이 생기면 이미 투자 판단은 흐려진 것입니다. 분산은 무조건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리스크를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의미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숫자만 늘린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원칙은 손절과 익절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이걸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더 떨어질까봐 못 팔고 조금 오르자마자 너무 빨리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매매는 결국 계절을 흔듭니다. 사기 전에 손절 기준과 목표 수익률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맞히는 능력보다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손실을 막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익절도 욕심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끝까지 더 오를 것 같아 붙잡자가 결국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과 익절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어야 합니다. 주식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위험해집니다. 냉정하게 정해둔 규칙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레버리지의 위험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손실도 훨씬 빠르게 커집니다. 특히 시장이 흔들릴 때는 버틸 힘이 없는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레버리지는 잘 쓰면 도구지만 잘못 쓰면 독입니다. 초보자일수록 먼저 자기 자본 안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투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B2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B2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자 부담은 시장이 내려갈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투자 수익이 나기도 전에 이자부터 갚아야 한다면 심리적으로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장기와 단기의 구분입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장기 투자는 기업의 성장에 베팅하는 것이고 단기 투자는 가격 변동을 읽는 것입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 초보자가 둘을 섞으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하는 투자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적이 다르면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장기 투자는 느려 보여도 강력합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면 시간은 당신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기 투자는 빠른 판단과 높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단기 수익을 원하면서도 장기 투자자의 인내심은 가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투자 방식에 맞는 마음가짐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7번째 원칙은 정보의 출처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많다고 다 좋은 정보는 아닙니다. 조회수 높은 자극적인 말보다 기업 공시와 실적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반응하면 늦고 비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들은 말을 믿기 전에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만 보고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누군가의 확신은 그 사람의 손익일 뿐 당신의 정답이 아닙니다. 남의 추천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는지 말 못하면 아직 살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8번째 원칙은 세금과 수수료입니다. 작은 비용 같아 보여도 거래가 반복되면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단타를 자주 할수록 수수료와 세금 부담은 커집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매매 차익만 보고 실제 남는 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은 숫자상 수익이 아니라 실제로 내 손에 남는 돈이어야 합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미리 알고 계획해야 합니다. 상품마다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고 해외 주식이나 배당에도 별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세후 수익을 계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결국 진짜 투자는 세금까지 포함해서 완성됩니다. 모르면 손해를 보지만 알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원칙은 기록입니다. 투자 일지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언제, 왜, 얼마에 샀는지 기록하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매매했던 순간도 나중에 돌아보면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기록은 귀찮지만 가장 강력한 학습 도구입니다. 투자 실력은 기억보다 기록에서 자랍니다. 기록을 하면 내가 자주 하는 실수가 보입니다. 너무 빨리 파는지, 너무 늦게 사는지, 손실을 키우는지, 추격 매수를 하는지 패턴이 드러납니다. 문제를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내 투자 습관을 진단하는 도구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시장이 아니라 반복되는 나의 실수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겸손입니다. 주식시장은 누구에게나 겸손을 가르칩니다. 몇 번 맞았다고 해서 내가 시장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몇 번 틀렸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시장은 늘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내 판단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오래 배우며 살아남는 과정입니다.